네, 오늘 KNL 네,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휴 어떻게 올림픽공원 뭐 광화문 뭐 다 나갔어요? 저는 올림픽공원 네. 좀 집중적으로 네. 오후부터 저녁까지 쭉 있다가 왔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김효은 대변인과 함께 네. 저희 박민영 TV에서 네. 출발을 했고 또 우리 대표님 펜앤마이크 또 인터뷰 하셨거든요. 네. 또 대표님 인사드리고 네. 네, 그렇게 저녁쯤에 저는 좀 이후 일정이 있어서 네, 쭉 돌고 나왔습니다. 네. 뭐 올림픽공원 뭐 대충 얼마나 사람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아유, 거의요. 그 6월 초기에 정말 한참 그 많은 분들께서 몰렸을 때 있잖아요. 네. 사고 직후에. 네. 네. 저는 그때 거의 그때 수준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제 한동안 체감상으로.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줄었다 뭐 얘기가 네. 있었는데 좀 여름 내내. 예, 8.15를 계기로 이제 다시 확 몰려든 것 같은. 그렇죠. 네. 우리가 뭐 그리고 이제 뭐 좌파들처럼 뭐 노조나 이런 시민단체 뭐 구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이시는데 누가 지금 독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모이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70여일 네. 동안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거의 문화유산급이라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2달이 넘게 지난 8월 15일 이 시점 올공데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거의 6월 초기 정도의 이 어떤 인파가 몰렸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아침부터 이게 무슨 뭐 하루에 무슨 시간대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계속되는 거라서. 예. 그동안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사람 인원으로 따지면은 몇백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수백만 그냥 네, 넘을 것 같아요. 수백만 그냥 예. 넘어요. 이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5천 명만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네. 한 사람이 1시간이나 이제 2시간 있는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계산해도 몇백만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이게요. 지금 뭐 70한 4, 5일 됐으니까. 네. 네. 그 양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가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네. 너무 훈훈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일단 그 아기들 안고 우리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네. 가족들끼리 정말 많이 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진짜 젊은 청년들 있죠. 통상 이렇게 좀 집회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청년들 정말 자발적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이게 대화하는 것들도 좀 들었는데 정치 고관의 층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뭔가 정치에 대단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 진짜 우리 참정권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 이런 분들, 그래서 거기 이제 모여든 이 시민들과 이 어떤 또 우리 가족 단위에서 이제 와가지고 문화 공간을 즐기듯 또 이렇게 뭔가 참정권 집회에 참여를 하듯 그렇게 모여든 이 사람들을 보다 보면요, 진짜 이게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이 보수에 진짜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갈 쯤에도 정말 인파가 너무 몰려서 제가 빠져나가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장덕 대표 이제 딱 도착하시고 클라이막스 이 의원들 한 20명 정도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이름 호명하면서 이렇게 각자 이 연설하는 그 시점에는 정말 그때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폭발적으로 한 곳에 집약적으로 모여서 야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주최한 건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이 하는 집회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러니까요. 집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집회라는 건 항상 이제 당협에다가 이제 당원들 그렇죠. 모아라 뭐 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오고 뭐 이렇게 지역구 이렇게 그 지구당 이거 하나씩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몇 명 왔나 이렇게 아이고. 세고 뭐 이게 뭐 뻔한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 우파 집회의 어떤 새로운 형태, 맞습니다. 그걸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가능한 게 지금 20, 30대가 굉장히 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제 사진 네, 있어요. 벌써 이렇게 아이고, 네, 사진도 올라오고. 부끄럽습니다. 네. 아유, 뭐 많이 올라왔네요. 네. 예, 아유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지금 뭐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히나 20, 30대가 이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적대적이다. 분노하고 있죠. 예, 분노하고 있다. 그야말로. 네. 이 정도 지지율이면 분노하고 있는 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럼요. 심지어 여론조사 꽃에서도 20대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네. 20대의 부정평가 83%가 나왔어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여론조사 꽃입니다. 꽃에서 나온 건데 83의 부정평가면 야. 20대들은 10명 중에 9명. 그리고 그 한 명은 뭐 지지하느냐? 지지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정말 예. 20대는 진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이재명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지금 심각한 민심 위반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20대들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언제 겪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으로 네. 아니 이재명은 정말 이재명을 한번 상상을 겪은 사람은 다시는 초월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렇죠. 네. 80% 근데 지금 이게 임기 아직 놀랍게도 임기가 4년이 남아 있어요. 네. 3년 지금 10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존재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고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40.9% 나왔잖아요. 이거는 최소 30%대 초반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조금 부연드리자면 제가 리얼미터를 좀 세부조사들 다 네. 살펴보고 왔거든요. 이 6월 첫째 주, 둘째 주 대비했을 때 지금 진보층이 최소 30% 가까이 과표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째, 둘째 주에는 20대 표본이 한 200개 초반 정도가 돼요. 한 220개, 230개. 지금은 300개가 나와요. 20대 표본이. 그러니까 그 진보층 표본이. 네. 그러니까 진보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해서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과표집이 돼 있다는 거죠. 반대로 네. 보수 표본은 20% 넘게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요 20%를 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45%라고 하면 9% 빼고 봐야 돼요. 한 30%대 중반.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9% 떴다라고 하는데 20% 빼잖아요. 그러면은 한 32, 3% 정도라고 보는 게 지금 맞다고 보여지고. 저게 과표집이라는 걸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자기의 성향을 이제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이렇게 분류를 본인이 하는데 그 응답을 네. 하는데 그렇죠. 그게 평상시에 응답하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요. 늘 응답해왔던 숫자가 진보 보수 중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표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대 3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죠.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진보층이 3을 훨씬 넘게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보수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3이 훨씬 안 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진보층이 과표집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네. 이거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네. 6월 둘째 주 국민의힘이 지지율 피크였을 때 보수가 265개였어요. 표본이. 8월 2주,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죠. 215개, 20%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진보층을 보면요. 6월 둘째 주 234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조사는 313개예요. 30% 늘었어요. 30%. 그러니까 이 과표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어리석은 재래신비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네. 공부 좀. 지금 장덕 대표 무슨 올림픽공원 올인했다가 지지율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발 재래신 미디어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럼 일부러. 더 문제죠. 네. 더 문제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재래식 언론 소리를 듣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금만 몇 달만 한번 이렇게 그 내부 그러니까 선관위에 뜨는 자료 저기에 이 응답자들의 수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교차 분석을 해보면 뭐 분석도 아니에요. 교차해서 몇 번만 보면 그쵸. 아 이게 어떤 조사구나라는 게 드러나고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알아요. 1000명보다는 2000명이 훨씬 더 좀 오차 범위도 줄어들고요. 그죠. 그게 안 흔들려요 보면. 네. 조원 CNI 조사하고 리얼미터 그 주간 조사를 다 국정 더한 지지도. 거. 예. 그런 것들이 2000명 조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막 그 지역별로도 크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1000명 조사는 지역만 놓고 보면은 한 지역당 200명도 채 안 되거든요. 서울이 1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조사가 이게 그걸 가지고 서울대에서 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K, PK 뭐 지지율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게 정말 쓸데없는 것이 TK 한 80명대고요. PK 한 100명대 나와요. 네. 그러니까 5명만 이탈해도 지지율이 산술적으로 10%가 빠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K에서 10% 올랐다, 뭐 예. PK에서 5% 내렸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전체적인 추세, 그 1000명을 놓고 전체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냐. 그것도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 그죠. 상승세냐 하강세냐. 요게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명확한 건 이재명의 지지율이 뚜렷한 하강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네. 네. 진보가 30% 과표집되는 상황에서도 네. 40% 초반 간신히 유지하고 일부 조사에서는 30%대 깨졌죠. 천지 코리아 정보 일보 조사에서는 리서치. 예. 지금 38%대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마 펜앤마이크 공정이나 뉴데일리 뉴데일리, 예. 뉴데일리나 뭐 이런 데 조사는 이번 주에 분명히 30%대가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여론조사 꽃에서 40%라는 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요. 예. 전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이 제대로 된 이재명 지지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30%대 고착화 될 겁니다. 네. 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애고 그리고 일거주 그러니까 1주택 비거주자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는 것가 이재명의 의지다라는 네. 게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다. 네. 국회 그대로 넘기겠다. 지금 있는 걸 그대로 넘기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국회 수정 과정을 거치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럼요. 네, 아마도 한 3, 4주 더 걸릴 텐데 네. 그 3, 4주 동안 이재명 지지율은 꾸준히 떨어진다고 봐야 떨어지죠.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8월 3일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뭐지? 했었는데 점점 해석해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구나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될수록 지금 전월세 거주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다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도 지금 눈에 띄게 확 줄어들고 있어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 민주당에서도 김민석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지금 지지율 하락 다 부동산 때문이다. 이번 전당 내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당사자거든요. 저도 당사자입니다. 저도 지금 10월, 11월에 이사 가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가을이 또 이사철이잖아요. 네. 그때 한참 또 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세제 개편한 이 불안 때문에 지금부터 네. 집 알아보시는 분들이 지금 매우 씨가 말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네. 있던 사람들도 지금 나가야 될 네. 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수요 경쟁에 뛰어들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유, 예. 지금 이 방송 하는 PD도 저도 아이고야, 집주인한테 쫓겨난다고. 아, 진짜. 지금 이거 이재명 때문에 집주인한테 쫓겨나는 사람들은 네. 지금 이재명한테 이를 팍팍 깔고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하죠. 도대체 멀쩡한 집을 왜 미친 정말 아유. 이 미친 정말 이제 XX만 절로 나오죠, 네. 지금. 아니 멀쩡하게 가만히 그 집 원래 집주인이 멀쩡하게 그냥 편하게 오래 살으라고 그렇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 이렇게 되면 자기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 그런 거거든요. 이래놓고 한 아니 그러니까 전 지금 서울 경기가 난리가 한 바퀴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 났어요. 난리가 집주인들이 네. 들어. 그러니까 이사철인데다가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뭐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들은 신났어요. 부동산들은. 그래놓고 지금 네. 한다는 말이 복덕방들은. 펫버 사라라 그랬다가 네. 홈팡 먹고 나서 정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고시원에 책상 치우고 욕조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고시원에 욕조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고시원이 뭔데 거기다 욕조를 제 말이 그 만들어요? 말입니다. 고시원이 무슨 침대 하나 놓고 나면 아무것도 공간이 안 나는 데가 고시원인데 아이고. 거기다 욕조를 어떻게 넣으라는 거예요? 기숙사에도 2층 침대 빼고 거기 욕조 넣죠. 왜? 네. 그러면 네. 그 1층에는 욕조, 2층에는 침대 이렇게 놓나? 네. 저 4억 빌라도 정말 심각해요. 일단 네. 4억짜리 빌라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네. 4억짜리 빌라 사면은 이제 2억 대출, 장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집값을 서울에 다 10억, 15억씩 이렇게 평균치를 올려놓고 청년들한테 4억 정도 되는 집 사면 2억짜리, 2억까지 빌려주겠다. 이게 무슨 기만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지금 주거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실효성이 없고요. 이 세제 개편안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정말 무책임하게 짝이 없고요. 지지율 계속해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네. 평가가 되죠. 네. 저 또 이제 뭐 얘기 하나 하자면 예. 20년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했던 게 그게 이제 올해 20년이 돼가서 이제 슬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들이 났더라고요. 난리들이. 아이고야, 또 예. 이렇게 또 폭풍이 찾아오는군요. 네. 정말 이 좌파들 이 경제 부동산 정책은요. 네. 정말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예, 진짜 이게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고 마음대로 누더기로 이렇게 세제 바꿔가면서 이 대란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전세 사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임대차 3법이니 뭐니 민주당 쇼질 때문에 벌어진 이 참사 아닙니까? 네. 갑자기 금리 이제 폭등하게 되면서 금리 폭등하면서 집값 떨어지는데 윤석열 정권 때 그때 전세 비싸게 들어간 사람들이 2년 계약 만기되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주는 것보다 그냥 그 집 가져라 하는 게 네. 나와버리니까 그게 전세 사기의 그게 전세 사기죠. 원인이었잖아요. 네. 좌파들이 정말 나라를 정말 엉망진창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이걸 이제 20대들도 느끼고 있다. 이런 거죠. 20대가 제일 먼저 예. 그걸 느낄 수밖에 없죠. 처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자립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 집 문제 때문에 암담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이게 아무도 걱정도 안 했던 문제예요. 원래 이거를 그런 문제가 있으니 원래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비를 했을 텐데 네. 갑자기 이게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20대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이거 20대 이 지지율 떨어진 걸 보면 알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83%가 부정평가한다는 건 이건 뭐 20대들의 거의 그 혁명 수준입니다. 지지율이 없다고 봐야죠. 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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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혁명 네. 전야예요. 혁명 전야. 그렇죠. 네. 2030 세대의 이 이탈 자체가 네. 이재명 정권에 정말 재앙이 될 거라고. 큐브 82님이 이번에 감동난 어머니도 쫓겨나서 감동난 아이고야. 씨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아유, 네. 아이고야. 머리가 아프네요, 정말.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어찌됐거나 호남 반도체 때문 아니겠어요? 김민석이 된 거는? 호남에서만 아니 이겼어요, 최고위원 사실. 투표를 보면 정청래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아요. 예. 김민석이 그나마 된 건 호남에서 표가 많이 나왔더라고 나오기는. 최고위원 전체 득표율 합치니까 네. 신청계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3명 진출했고요. 2대3 신청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 득표율을 보면요. 수도권도 거의 박빙. 정청래가 여론조사는 앞서가고 여론조사 정청래가 과반했어요. 네. 근데 호남에서만 김민석이 크게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호남에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이 됐건 뭐 이제 권리당원들이 뭐 어떤 판단이 됐건 간에 이 결국 호남당이라고 하는 것만 이번에 입증이 됐고요.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무슨 수백조, 수천조, 천문학적인 이런 그 액수를 거론해가면서 호남 클러스터 하겠다라고 난리를 쳐서 지금 간신히 이겼거든요. 29년에 공장 완공한대잖아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2029년에 이거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아파트라도 한 동 완공할 수 있으면 제 말이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야. 근데 아파트도 지금 제대로 아파트 500호도 제대로 못 만들어낼 정권이 2029년까지 2029년에 진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말이 되는 소리야?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요. 네.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이 수십조라고 해서 역대급 실적이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800조를 투자를 하겠다. 2, 3천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것도 삼성전자에 우리 GDP에 준하는 액수를 투자하겠다. 공수표도 좀 적당히 현실성 있게 던져야죠. 네. 말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통상도 초비상이에요.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할 돈도 지금 아니 없어서 2029년까지 집행 공장 못 하고 있어요. 공장 만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장 그거 미국에다 지으라고. 그러니까요. 그 메모리 공장 미국에다 지어라. 당장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네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 네. 네. 나라 꼴이 정말 말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지방선거 이겨보겠다고 그 6.3 지방선거 앞두고 무리하게 ETF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거 가지고 왔다가 지금 난리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냥 매일매일 생명줄을 걸고 배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거야, 산다. 오늘만. 네. 나라는 오늘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은 오늘만 살겠지만 이 국가지 대계를 이따위로 의사결정한다는 것 지방선거 자체가요. 지면 네. 자기 작살난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선거에 올인하려고 ETF 만들어서 지금 맞아요. 박살났고 맞습니다. 전당대회 지면 자기 박살난다라고 생각해서 호남 반도체 내놨다가 수백조의 공수표를 던지고.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네. 그 연임 이런 얘기가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어떤 무리수를 둘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연임을 예. 위해서 뭔 얘기를 할지 몰라.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는 어쨌거나 뭐 보수 쪽 선방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 네. 좀 참담한 결과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당대회도 간신히 어쨌거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수와 정말 우리 헌법과 우리 진짜 국가의 기틀을 파괴하는 5만 가지 망국적인 정책들과 메시지들이 쏟아지게 될 거다. 네.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골프 해동 얘기가 또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한 처음에 주호영 저 박덕흠 정도인 줄 알았더니 김태호 또 신성범 최영두는 본인이 안 쳤다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예. 거기에 송원석 또 주호영, 윤재옥, 송원석. 윤재옥, 송원석. 새로 윤재옥, 거론이 송원석. 됐죠. 예. 근데 지금 그 멤버들이 다 평소에 개헌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만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연임 개헌을 위해 가지고 네. 10명 넘겨야지 딱 골라가지고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교집합이 있는 게 네. 사실 이제는 무슨 TK에서 4선, 5선을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의 중진급들 일단 TK 중진 그룹이고요. 개헌론자들이고요. 딱 7명 숫자가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7석이지 않습니까? 개헌 저지선 무너질 수가 있는 딱 그 숫자.
이제 은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는, 그러니까 용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수들, 이런 사람들끼리 7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 6명이니까 저는 그게 골프회동에 보니까 1차, 2차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거론되지 않은 또 사람들도 있을 수 몇 있어요. 명 더 하겠죠. 딱 네. 7명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지금 10명 그쵸. 해놔야지. 지금 한 네. 6명 정도 이미 이름이 네.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야합이죠. 야바위 정치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이랑.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7명 선을 땡기고 네. 이쪽으로 한동훈 개 그죠. 그쪽을 양쪽으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예. 이쪽이 안 되면 이쪽, 네. 이쪽이 안 되면 이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200명 넘겨서 개헌으로 일단은 108조 이항인가 107조 이항인가 그 예, 128조 이상. 128조 이항 예. 그거 삭제하는 개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해야 그 다음 개헌을 통해서 연임제를 만들어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연임제로 가버리면 요 저항 때문에 안 돼. 네. 그러니까 그거 두 번 해야 돼 개헌을. 그 실제 연구하는 석학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28조 이항을 우회해서 현직 음. 대통령 연임하는 방법.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헌법의 취지 자체가 현직 대통령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박아놓은 건데 그 헌법을 2번, 3번 이렇게 우회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협잡을 지금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 네. 아, 이거는요, 정말 우리 당원 지지자들에 대한 이건 씻을 수 없는 배신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음. 지금 본인들끼리 지금 뭐 분권형 대통령제다, 내각제다, 온갖 지금 시나리오들이 나오잖아요. 뭐 내각제까지. 결정적으로 연임견 아니더라도 내각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회의원들이 총리 뽑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퇴임하고, 야, 현행 헌법에 총리까지 연임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총리하겠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대통령 퇴임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민주당에서 추대하면 총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권형이건 내각제건 지금 뭐 연임제건 중임제건 전부 다 핵심은 이재명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만나서 하하호호 시시덕거리면서 실컷 나누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아휴. 아, 저희 좌파 쪽에서는 이미 저렇게 알고 있었구나. 그럼요. 네. 그 실제 연구 논문, 연구 석학이라고 하는 분도 음.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친명그룹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딴지일보에서 저는 봤어요. 그 논문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는 내용이 좌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이재명의 입에서 연임은 없다. 절대 5글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괜히 딴 사람들이 박용진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뭐 연임 안 한다 그러는데 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럼요. 이재명이 말을 해야지. 조정식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정확한 워딩이에요. 이건 법률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다. 128조 2항 우회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 말 나온 게 7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주호영하고 박덕흠하고 골프 친 게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월 달부터 조정식한테는 그 말을 하라는 타이밍이 언제든지 간에 아하. 하라는 숙제가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야.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이재명이 딱 외국 나간 사이에 딱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하. 네. 가능해 보여요. 충분히 그랬을 것 그런 같아요. 이게 시나리오 어떤 행태들은 우발적인 게 겹쳐져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어떤 건 굉장히 고도의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다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떤 거는 보면 그냥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이런 맞아요. 게 겹쳐져서 묘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은 이게 이재명이 다 짜고 예. 얘한테 뭐 시키고 얘한테 뭐 시키고 얘한테 뭐 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네. 그 골프도 다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시나리오인 게요. 저는 오히려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말장난이 더 무섭게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임기 1년 희생할 테니까 개헌합시다라고 이제 희생하는 척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좋죠.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네. 이제 뭔가 좀 더 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총리 뽑고 총리들이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내각에 들여서 장관 자리 만들어주고 그게 내각제예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은 200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통과되잖아요. 그 이재명이 1년 임기를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야, 분권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과 달라. 대통령 한 번 더 해도 연임 아니야 라고 이제 궤변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총리 추대가 돼서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 될 수 있다니까요.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러시아 메드베데프랑 네. 푸틴이랑 한번 장난친 것처럼 하는 거죠.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얘기 우리가 정말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고요. 오죽하면 지금 조선일보도 이에 대해서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연일. 주말 내내 계속 스트레이트 기사 싣고 오늘 그 김대중 칼럼 오랜만에 좀 볼만한 칼럼 썼더라고요. 네. 예, 이 야하파는 이 야바이꾼들 정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약간 지난주부터 네. 한동훈 손절하면서 약간 이제 좀 흐름이 이거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한동훈도 이제 저도 좀 가능성 느꼈어요. 없고 하니까 아, 예. 요렇게 또 요 저는 좀 친지도부 무빙을 슬슬 빌드업하고 있다고 좀 느꼈어요. 슬슬 이쪽으로 왜냐면 오고 있어요. 슬슬. 인원조는 딱 TK 그 중진 막 원내 중심 이런 얘기하는 이 네. 사람들을 딱 직적을 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당권파들에게 유리한 전선이거든요. 네. 하여튼 언론이 참 편합니다. 플레이어 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얼렁뚱땅 태세 전환 해버리면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또 언제든지 중립적인 자세. 그렇죠. 예. 예. 할수 있는. 네. 아이고. 자, 그런데 우리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왜 여한구를 면직을 한 거예요? 이건 여한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차관들도 갑자기 그냥 팍팍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그 안에서는 뭔가 굉장히 뭐가 있었기 많은 때문에 문제가 이런 있을 일이 것 같아요. 벌어지는 근데 이게 건데.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문제가요. 네. 이 통상도 사실 TF를 만들든 네. 관련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이슈 파이팅을 했어야 됩니다. 네. 제대로 집행.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관세도 제대로 모르고 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몇 퍼센트인지도 지금 명확히 모르고요. 그냥 네. 팩트 시트 우리 하나 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200억 달러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국가의 이런 중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야당 패싱하고 특별법으로 대충 퉁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절차들도 하자가 많은데 그 절차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내용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걸 계속해서 캐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 상황을 짚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협상을 주도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 정권 때는요.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총리 해서 2+2 산자부 장관과 그때 그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직격으로 직접 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 회담에서 1,000억 그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린 그 정도 지금 1,000조 원 수준의 투자. 지금은 그 4배죠 거의. 네. 그 정도 선에서 백악관이 최우선 협상하라고 했을 정도로 저희 성공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협상을 했어요. 그때 사사건건 발목 잡다가 지금 다 말아먹고 협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여한구 혼자 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 김정관이 뭘 합니까? 이 사람은 통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구윤철도 예산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산업장관이에요, 산업장관. 그러니까 관료를 했다가 이제 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산자부 장관 된 사람인데 이 어떤 기업 관련된 내치 현안은 알 수 있어도 통상 뭐 미국 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나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같은 반미주의자 그리고 지금 김정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이랑 협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료 출신의 이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혼자 사실 맡아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본부장 선에서 우리가 미국 같은 국가와 협상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 다 짠 맞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00억 달러 어떻게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전혀 플랜도 없고 관료들한테 지금 너네들이 만들어 가져와 했을 텐데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외화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운영해도 평균적으로 60억 달러밖에 한 해 가용 자원이 없어요. 200억 달러 어떻게 구할 거냐고. 근데 이거를 지금 장차관급들, 총리, 부총리급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연기금 운용 증시에 다 올인하고 있고 통상 담당하는 건 지금 실국장급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경질됐다? 그것도 면직을 시켰어요, 면직. 직권 면직이죠. 의원 면직이 아니라. 직권 면직을. 네. 잘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해고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의문스럽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상황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면직 사유도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지금 내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깜깜이로 미국과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고 기업들 관세 폭탄 정말 목전까지 왔다. 이런 공포심.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도 투자하라고 하는데 호남에 투자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합니다. 지금 있는 용인도 지금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렇죠. 거기 돼 있는 금액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무슨 호남이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삼성하고 닉스한테 투자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200억 달러도 지금 네. 지금 못 구해서 투자 지금 재촉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호남에 무슨 800조 투자를 합니까?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안국통상본부장이 아마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만들어내라고 하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겠죠. 아무 개념 없는 상태에서 자꾸 그냥 그 늘공들만 때려잡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만들어 오라고 했을 텐데 제가 봐도 도저히 답이 없어요. 이런 협상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지금 정권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니 저는 경질시켜버린 게 아닌가 대책 없이 생각이 들고 컨트롤 타워로 일하던 관료 출신을 잘라버리면 누가 하죠? 구인 처리할 겁니까? 김용범이 할 거예요? 김정관이 미국 가면 답이 나오나요? 정말 대책 없는 정권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트럼프가 연합훈련을 축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김정은하고 뭔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이 이란전 때문에 삐져서 그러는 건지 뭔가 김정은과 뭔가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자기가 친하다 어쩌다 계속 그러는 거 보면. 네. 후자죠, 후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주도권 잡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을 패싱하겠다라고 전 얘기하는 걸로 들려요. 이재명 필요 없다. 내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는요. 무슨 청와대는 아전 인수격으로 해소를 하면서 무슨 남북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규백 같은 자, 정동영 같은 자가 컨트롤 타워로 있는 우리 국군과 대체 무슨 제대로 된 연합훈련 하겠습니까? 이미 전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상공에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군 빼고 일본이랑 하지 않습니까? 연합훈련을. 미일 연합훈련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띄운 무인기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격추시킬 뻔했죠. 네. 네.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패싱하겠다는 뜻이 제가 봤을 때 한미연합훈련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이 메시지를 지금 청와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우스꽝스럽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못 알아먹을까 봐 제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이랑 통화해보니까 이란전도 안 도와줬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는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호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남북편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랑 나 일 못하겠고 한국 국군도 못 믿겠으니까 연합훈련 우리 더 이상 지원 많이 못하겠다. 줄일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번역기 돌리면. 정말 한미 관계가 총체적으로 막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미셸 그 스틸 대사 행보들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행보들을 통해서. 이미 한미 관계도 파탄, 지금 외교 안보 전부 다 파탄 상태다. 외교 안보 통상 모든 면에서 네. 한미 관계가 파탄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예. 이 정부는 지금 뭐 아. 외교 안보 통상 네. 뭐 경제 뭐 모든 면에서 지금 말아먹고 있어서 이거 정말 초단기간에 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가장 유연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30대도 비슷해요. 네, 전 세대가 2030 수준으로 나와야 전 정상이라고 봐요. 지금 이 민주당의 코어라고 평가받는 4050이나 6070 세대가 아직까지는 좀 느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꼴은 10%도 아까운 지지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가십성 이슈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정책으로 평가하거든요. 정책과 우리 경제 안보 이게 사실 수권 정당의 필수적인 사실 요소 아니겠습니까?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역대 최악. 예, 이 정도면 10% 평가도 아깝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렴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20대가 10%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하게 네. 될 겁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고요. 네. 20대가. 예. 자, 오늘 그 윤리위 어떻게 보세요? 윤리위 오늘 이제 지금 오후에 열리나요? 아마 오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후에 오늘 이제 그 4명의 그 징계 대상 네. 절차가 게시가 됐잖아요. 진종호, 서범수, 권영진, 조경태, 권영진. 네. 그렇죠. 뭐 멱살 돌려차기 이제 뭐 그리고 그 민주당의 이제 부의장. 그쵸 네. 박덕흠 뽑지 마라. 이 조경태. 그리고 이제 진종호는 2개 걸려 있죠. 돌려차기 망언 그리고 한동훈 도왔다. 전부 다 징계 대상이죠. 네. 이제 그 우종환 부위원장, 전 부위원장, 그 친한파에서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용했던 그 사람조차도 전부 다 징계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뭐 중징계 예. 대상이다.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게 아마 나갈 거다. 오늘 소명을 듣고 아마 바로 의결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전부 다 징계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예. 세게 나갈 거다. 내가 가도 그렇죠. 세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이제 그다음부터 인정을 안 해. 방송에 안 나와요. 네, 방송에서도 딱 잘렸어. 웃겨요. 아니, 한동훈 편들어주면 부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불러. 내가 한동훈 제명할 때 찬성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죠. 그다음부터 딱 잘렸어. 한동훈은 또 해도 제명이다. 매크로 돌렸다 해버리니까 안 부르고. 예. 아휴, 이 재래식 미디어들 수준이 처참하고요. 어쨌거나 우리 우종환 전 부위원장의 그 컨펌까지 받은 네. 네 사람의 징계는 당연히 중징계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그 뭐 돌려차기 피해자 뭐 김진주 씨, 네. 오늘 뭐 직접 또 출석해서 좀 봐달라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선처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선처해서요. 선처를 해서 한 2년 당원권 정지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2년 당원권 정지면은 국회의원 선거 못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어차피 진종호 같은 사람들은 그 제명시켜 좀 좋아해요. 우리나라 비례대표 지금 관련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명시켜도 공직은 유지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협 활동을 비롯해서 일체의 당직을 못 맡도록 당원권 정지 2년 선처를 해서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의 비례대표들은 당에서 제명되면 국회의원직도 잘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게 비례대표지. 네. 아니 비례대표가 당에서 임명됐는데 당의 명단으로 당에서 임명됐는데 자기가 무슨 뭐 투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요. 당에서 잘렸는데 그 국회의원직은 유지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한지아, 김혜지, 진종호 이런 비례대표들을 보면서요. 비례대표 제도를 바꾸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공천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죠. 자기 능력으로 된 건 줄 착각을 하잖아요. 당론 무시하고 당의 간판으로 본인들 이름 석자 가지고 한 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너무 황당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 다음번에는 법이 안 바뀐다면 우리가 공천할 때 철저히 당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한테 공천할 수밖에 없죠. 당원 순번제를 하든가. 네. 근데 그 지금 당협위원장들 임기가 8월 말까지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강특위가 일단 정보 사퇴서를 뭐 자동 사퇴니까 원래 자동 사퇴. 원래 근데 원래 자동 연장이 되는 식의 좀 관례를 취하고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임기 끝나면 끝인 거죠. 원칙적으로. 끝나면 이제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해야지.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연장하는 식으로 하니까 네. 다들 그건 자연이 되는 건로 착각을 하니까 한번 끊었다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그럼요. 생각도 드는데. 당협이 네. 지금 정말 엉망인 게요. 네. 제가 송파병 좀 계속 인용해서 죄송스럽지만 송파병 우리 사실 텃밭이에요. 네. 3번이나 진 사람을 계속 당협위원장 유지시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다 떠나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직업 당협위원장이라고 당협 내에서도 원성이 많은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에서 될 자격은 활동 하나도 없고 안 하고 당협위원장 활동만 해. 그러면서 네. 그죠? 네. 아니면은 이제 지방선거 때 공천권만 그냥 행사하고 쏙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협 한번 바꿀 때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동 해체예요. 민주당은 당대표 바뀌면 자동 해체래요. 당대표가 새로 다 재신임을 해줘야 유지가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당은 진짜 이상해요. 당대표는 입만 열면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당협위원장들은 철밥통입니다. 아니 당대표는 원내대표가 끌어내린 자리고 당협위원장이랑 시도당위원장들은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다 나눠 먹고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지금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체질 자체를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바꿔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아니, 훌륭하게 활동하신 분들은 당연히 재신임 받겠죠. 네. 문제가 없고 이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당에 기여를 했는가 선거 승리. 당연히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여 투쟁에 얼마나 좀 두각을 나타냈는가.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책임당원 투표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무소속을 도왔던 사람들은 전부 나가는 게 맞죠. 그 당협의 자산을 왜 무소속을 위해 씁니까? 배신자들인데 전부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당협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지금 원래 비어있는 데가 뭐 30 몇 군데고 사고 당협들이 30몇 개죠. 네. 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이미 당무감사를 예. 통해서 뭐 30 몇 군데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렇죠. 그 중에 뭐 10명은 사퇴했다면서요, 그 사이에. 또 비워버렸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6, 70개는 새로 임명을 일단 하려고 맞죠.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친한 게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좀 특히 수도권에 이 그죠.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끄러웠던 건데. 한동훈이 꽂았던 사람들이 좀 많죠. 네. 네.
대폭 물갈이 해야죠. 사실 지금 지지율 보면요. 서울이 이재명이 30%못 넘는 조사도 있어요. 네. 코리아정보 리서치 20%. 아유, 몇 군데 그런 게 나왔어요. 네. 이런 정도 구도면 서울권 저희가 공천만 제대로 하면은 42개 정도 있거든요. 서울에 지역구가 49개. 49개. 네. 예. 저희가 30개 후반대 먹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지지율대로 하면. 그렇죠. 네. 아니 대통령이 30%가 안 되는데 저희가 30개 이상 못 먹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천을 똑바로 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정말 선거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로 얼굴 간판 싹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게 경쟁력도 경쟁력인데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무슨 뭐 당대표 물러나라 맨날 그런 지지 성명이나 쓰면서 우리 당 선거는 똑바로 안 돕고 무슨 뭐 친한파 무소속 지원 활동들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당연히 정리하는 거죠. 지방선거 때 당에 기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당의 이 지지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요. 지금 충분히 가능한 구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도 윤리이지만 사실은 이제 조강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네. 이 좀 국힘이 좀 변화할 것이다. 그럼요. 네. 아니, 그 지금 유능한 젊은 재원들이 정말 당에 많아요. 음. 그저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을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당성으로 무장하고 정치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 그 젊은 또 패기와 또 그런 또 브릴리언트함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언제까지 올림픽공원 21명 나왔다면서요. 80%. 언론들은 참 엉뚱하게도 나온 20명을 뭐 사실 소수라고 비난을 하던데 안 나온 80명이 이상한 거죠. 올림픽공원에 안 나와보고 그 80명들 이재명이랑 골프 모임이나 다니는 이런 분들이 이상한 거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정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준동에 끌려다니면서 당의 기여는 안 하고 그저 보신주의, 이재명이랑 야합을 해서라도 자리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 싹 정리해야죠. 아직도 조중동이 지원해주면 공천받고 당선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럼요. 네. 네. 그런 사람들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역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언론에 의해서 과포장된. 그럼요. 네, 그런 사람들도 대거 정리한다. 아니 그 사람들 라디오 뭐 이런데 패널로 안 불러주면 네. 존재도 없을 사람들인데 그렇죠. 거기 나와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생력이 네. 하나도 없는데 자생력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냥 그 딱 네. 우종환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재래식 입맛에 맞으면 부르고 네. 안 맞으면 안 불러요. 안 부르면 존재도 네. 없는 사람이야. 그 대표적으로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네. 그런 거죠. 하나마나 한 소리, 그냥 자기 그냥 예뻐 보이는 얘기,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마저도 되게 좀 언어적으로 되게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 논리도 없고, 뭔가 아무런 뭔가 세계관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구색 맞추기식의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내용은 알맹이가 없지만 그냥 이름은 박혀 있고 인지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공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당은 그런 패널들한테 절대 공천 안 해줘요. 서영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종편방송 나가서 민주당 역풍 맞는다 이 한마디 했다가 용산구청장 나가고 싶어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공천 안 줘요. 우리도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재래식 미디어들 입맛에 맞춰서 자기 장사하는데 왜 당이 배려를 해야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좀 페널티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정치가 당을 중심으로 움직일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위원 같은 거 되면 예. 그게 당을 위해서 하라고 뽑아놓은 자리인데 네. 자기 장사를 하려고 들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 우정환이 딱 그런 거 그렇죠. 건데 뭐 자기가 이제 거기 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뭐 자기가 무슨 당을 쥐고 흔드는 사람으로 네. 착각을 해가지고 그럼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바로바로 그냥 내보내고 끝내면 돼요. 재래식 미디어들이 부른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들어볼 만한 얘기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는 게 재밌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싸움 제가 걸려고. 네, 시끄럽게 하면 네. 그래도 그 뉴스가 팔리니까. 네, 저도 네. 이제 한때 이제 네. 이준석 개파로 분류됐던 시절에 저도 그때요. 저는 그 오전 라디오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뭐 YTN, SBS, 뭐 KBS 이렇게 있는데 저 라디오 하루에 3개씩 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BS, SBS 붙어 있잖아요. S 갔다가 CBS 갔다가 전화로 MBC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도요. 말빨로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내부 총질하면 저는 자기 장사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네. 시스템 자체가. 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재래식들의 원리를 몰라서 이렇게 조직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과 함께 우리가 조직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정권을 창출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아니, 정당이 나 잘 되겠다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플랫폼 복덕방이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가 동지애로 뭉쳐서 함께 집권하고 함께 우리가 과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정당의 원형인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 자꾸 나가시는 분들 본인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올림픽 공원 문제를 통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지금 올림픽 공원과 연계해서 쭉 지금 가고 있죠. 특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검은 이제 2명의 후보가 추천이 됐죠. 네. 이제 이재명의 선택이 남아 있죠. 네. 근데 2명의 후보 모두 다 사실 정치색이 좀 괜찮아요. 없고요. 제가 둘 다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이재한은 저희 예. 동기고, 아하. 이혁은 뭐 저 후배 그 형이라서 네. 아는데, 아. 네, 둘 다 괜찮아요. 아하. 어느 쪽이 돼도. 이재명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안 하려고 지금 뭐 미룬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아이고. 그게 아마 법상으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인가가 임명 기한이고 안 되면 그냥 그 중에 누가 연장자가 되는 건가 뭐 그렇게 돼 있던데.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두 사람 다 윤석열 정권에서 공수처장 또 후보군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믿을만한 인사인 것 같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도 오히려 선관위 이슈는 뇌관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몰랐다. 나랑은 상관없다. 해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ETF가 뇌관이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선관위의 부정은 저희가 제대로 밝혀야죠. 네, 제대로 밝혀야 하고 어떤 분이 됐건 간에 공정하게 수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합수본도 이제 경쟁적으로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특검이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특검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합수본과 서로 실적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쌍끌이로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을 할 거기 때문에 선관위를 제대로 도려내야겠죠. 아마 선관위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한 네. 20일 정도 남았을 텐데 그렇죠. 그 20일 사이에도 또 뭔가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특검이 탁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안 했다 그러면 또 뭐 직무유기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좀 제대로 감시를 해야 돼요.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야당 주도 특검이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를 하면 장난질, 지금처럼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네. 아니면 임명을 하고 나서 예산을 늦게 집행해줘요. 그럼 이제 사무실 구하는데 한 세월이거든요. 빨리 못 사무실 못 구하고 예상 집행을 못 하고 이제 파견 받는데 한참 시간 걸려서 한 달 이렇게 막 써버리고 흘러가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좀 속도감을 낼 수 있게 저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 상기를 좀 시키면서 이 여론전을 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원래 오늘 무슨 개표한다, 올림픽공원 개표한다. 이거는 뭐 물 건너 간 거잖아요. 네. 안 하는 걸로. 예, 그거는 네.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 윤상현 의원 정말 문제예요. 주말에도 또 TV조선 나가서 무슨 뭐 부정선거 카르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무슨 극우 유튜브들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동 정치한다고. 근데 그 윤상현 의원님 지금 얼굴을 보면은 그 양반 좀 이상한 이 도끼가 지금 그러니까 주화 인마가 돼가지고 예. 흑화됐어.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네. 기소당해서 지금 급하신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뭐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 방송 보시면은 좀 저는 약간 광기마저 조금 읽었고 약간 그 자기 부정을 계속해요. 본인이 탄핵 반대하면서 얼마나 최전선에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아니,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당원들한테 지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랑 못 받으니까 좀 삐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건 본인이 일관성 없는 행보를 돌아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막 장독 대표를 향해서 그때는 막 네. 정말 앞에 나가 광화문에서도 그럼요. 연설하고 막 제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예. 태세를 확 바꿔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선동 네. 정치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럼 본인이 한 건 그럼 뭡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쌌던 걸 한 방에 다 무너뜨려. 네. 참 희한한 사람이야. 저런 자기 부정. 그때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기 때문에 지지율 민주당 역전시키고 네. 그때 우리가 탄핵 기각까지 그 4월까지 지지율 오르는 것 같으니까 거기 얹어가지고 막 제일 그럼요. 앞에서 싸웠었거든요. 이제 와서는 네. 선동을 하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자기 부정입니까? 오선 국회의원이나 하신 윤상현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여기 이 쿨다운님은 국정수비는요. 5선의 비밀 아니냐고 그게. 아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5선의 비밀 아니냐. 지금 국조특위가 위원장이 지금 이러고 있는 위원장이 지금 자당 국회의원들 특위위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있는데. 지경이니까 우리끼리 토론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심판이 나와서 네. 아유 정말 황당한 작태죠.
네, 오늘 박민영 대변인과 전국 현안 여러 가지를 짚어봤는데 하여간 일단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희들로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또 그래도 국힘은 국힘대로 이렇게 좀 이번에 근데 26일 날 네. 뭔가 좀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개혁안. 국힘 예. 개혁안. 그렇죠. 거기 당명 개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확정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꾸준히 약간 의견 수렴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의견 수렴을 하시면서 도려낼 부분들, 추가할 부분들 아마 최종까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나오는 얘기 저희 하는 얘기들 거의 비슷합니다. 당협위원장 임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 원내대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비대위는 폐지해야 된다. 민주당은 당대표 거리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 사퇴한다 그런 것도 없고요. 민주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 지명직이 2명이기 때문에 친청계가 3명 들어가도 친명이 4대 3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말 제왕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당대표의 권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 원내대표 국회의원 50명이 뽑은 원내대표가 수십만 명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거취 문제를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바꿔줘야 되고요. 비대위원장은 임기 6개월 미만 철저한 관리직으로 제한시키고 비대위원장은 이 당무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됩니다. 비대위원장이 이것저것 인사권 행사 다 하고 당대표보다 비대위원장이 더 세요. 아니 당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이게 투닥투닥 싸워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자기 입맛대로 비대위원 뽑잖아요. 자기가 다 뽑아놓고 그냥 네. 자기가 대충 알아서 다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직을 다 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의결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왕적 비대위원장 시스템이에요. 전 이게 정말 우리 당의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제왕적 비대위원장으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대표가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냥 끌어내리면 그만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금 또 삼선 의원들 원내대표 중심으로 저러고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딴소리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 당 지지율 빠지는 게 멱살과 돌려차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랑 지금 무슨 개헌 야합이나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책임입니까? 그나마 상임위 사실 협상 엉망으로 했잖아요. 상임위 협상 엉망으로 했는데 그나마 특검 누구 덕에 통과됐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밖에서 열심히 속 키우고 싸워서 그 특검만 통과된 건데 지금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나 하고 있다. 아유 참. 네. 정점식 중심으로 아니 실적을 내고 중심으로 하자고 해야 저희가 더 납득을 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로서 지금 1차 시험 때가 상임위원장 지금 그 배분이었는데 우리가 짬 처리반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제대로 내놓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붙어서 그럼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 원내 총무로 네, 원내 정상화시켜야 돼요. 정상화시켜야 저기 원내대표라고 해놓으니까 자기가 대표인 줄 알아. 그러니까 투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원내에 한정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만든 홍준표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거 그냥 원내를 좀 강화하려고 했던 거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에 계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원내대표가 좀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상황이냐면 당대표 끌어내리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면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지명을 해요.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요. 단독 비대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내대표 거리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시 뽑으면 되거든요. 원내대표는요. 임기 끝나서 내려와도 그냥 조기 선거하거나 그냥 한번 열어가지고 의총 한번 열어서 뽑으면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거리가 없습니다. 당대표는 원내대표 역할을 겸임을 못하는데 원내대표는 당대표 역할을 겸임할 수도 있고 비대위원장을 지명도 해요. 이게 상황제도 아니면 뭡니까? 이게 총재죠 총재. 왜 이런 건 지적을 안 합니까? 제왕적 원내대표 제도를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55명 당원이 뽑은 게 어떻게 수십만 명 당원의 의사를 앞서갈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당원이잖아요. 55명 당원이 뽑은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부터 지적하고 바꿔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꼬마니카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꼬마니카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네, 55명이 뽑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통했네요. 네. 예. 자 오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한 KNL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